매년 하면은 좀 잘하겠는데 진짜 두서가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시조협회에서 오늘 찬조 출연이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 상청 하리라.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천 가문에서 많은 분들이 또 교류가 많이 있지만은 효성 가톨릭대학교에 홍재효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우리 선조 되시는 수합 선조의 인자록, 임진록 이런 책들을 번역을 하고 또 우천 종가 뒤에 가면은 유후비가 있는데 유후비 비문도 쓰신 분입니다. 그래 홍재효 박사께서 물론 각별한 세도 있었지만은 그 따님을 또 우리 문중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우리 문중의 며느리 자격으로 오늘 유종의 회원 여러분과 같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홍상욱 교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종의 회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홍상욱입니다. 오늘 영남지방이 자랑하는 유종의 회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제33차 유종의 정기총회를 유수 깊은 도시 상주에서 개최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상주는 신라시대에는 구주, 고려시대에는 팔목에 해당하는 경상도의 가장 큰 도시였고 조선에 들어서도 1600년까지 경상감령이 있던 곳입니다. 예로부터 300의 고장이라 하여 쌀, 누에고치, 또 국강으로 유명했고 요즘은 싹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 속의 어떤 상주 건설을 위해 크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심의 현장에서 상주의 낙동강의 전기를 한껏 느끼고 받을 수 있는 유적지를 골라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상주의 전기를 한껏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유종의 제33차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조상의 합덕과 위협을 경고하여 7대 문중마다 조직한 유심회, 부용회, 정유회, 동인회, 인의회, 장의회, 기산회의 회원으로서 지난날 조상 대대의 남다른 세의와 정분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들의 친목과 우위를 두텁게 하고자 본회의 결성에 이르렀다. 우리는 생업을 따라 영남의웅도인 대구를 중심으로 각처에 산재하고 있으되 명문의 후손답게 위로는 추원 5번의 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후손들의 숭조 정신의 기쁜 뜻을 고치하는 데 힘쓰며 안으로는 조상의 운을 오늘에 조명하여 생활의 기조로 삼고 오늘의 부흥과 가문의 진작에 앞장서며 밖으로는 조상의 유덕을 길이 찬양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화약으로 인심은 혼자하고 조상의 유덕은 날로 쇠퇴하여 정도가 희미한 세대 오래전한 사회 기풍의 조성과 강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지표로 삼는다. 1992년 5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문중 임원, 회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유동순 부용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빈 및 회원이 소개되면 열렬한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및 강문중 임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내빈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종의 강문중 회장 임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부용의 회원 풍산 유시에서 오신 문중을 맨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상주 지역의 출신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이신 김종태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 속에 어떤 상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시고 굴출조에 노력하시는 성배경 시장님 모셨습니다. 상주문화원 김설수 원장님, 그 자리 앞에 이제 뒤에서 계시고, 부원장님 금동현 모습, 예. 동남서원의 김정기 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상주 이외 의원님들이 지금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안 오셨죠? 의장님도 안 오셨고요. 네, 혹시 빠진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의 강문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강이시 유신매 이시환 회장님과 이원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의성기시 청유의 김영시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진성이시 동영내 이창선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아직인데도 겸손하셔가지고 뒤에 계십니다. 예. 예. 인동장시 이님의 장병용 회장님 오셨습니다. 대령이시 자미회 이병옥 회장님 오셨습니다. 견주유시 기산내 유성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 풍산유시 문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에 대통령 실장을 하시고 주중 대사를 하시고 통일의 원장을 역임하신 유우익 장관님 오셨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3선을 하시고 고향을 일찍 떠나셔서 거기서 이번에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입니다. 유승우 국회의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 영남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유창우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대구종내 유인마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동동의 유동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중 종선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해 종선 아랫대 유창애 씨 참석했습니다. 사산 종선 유시영 씨 참석하였습니다. 수안 종선 유한민 씨 참석하였습니다. 네, 저는 부영회 회장 유동철입니다. 부영회 회원들 좀 일어서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 같이 좀 인사드립시다. 정예. 혹시 빠진 분이 계시면은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로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소명되는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수여는 부용의 유용춘 회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유심의 이영환님, 유심의 이기식님, 유심의 이칠원님 되시겠습니다. 공로패 유심의 회장 이영환, 기화께서는 본회 제31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회원 상호
해상에 침묵하게 기여하였으므로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전 회원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5월 12일 유종의 회원 1동. 공로패 유심의 부회장 이기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3년 5월 12일 유종의 회원 1동. 공로패 유심의 총무 이칠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3년 5월 12일 유종회 회원 1동. 네, 다음으로 유동춘 부용회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유종회 회원 여러분, 예로부터 산수가 아름답고 오곡이 풍성하여 민심이 순한 305장 상주에서 영남합파 강웅중 7대 문중의 두터운 세의를 다시 일깨우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새롭게 다지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공사관 바쁘신데도 동참해 주신 유종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만 내빈 여러분께서 어려운 걸음을 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시는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여윤기 당장님과 관계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종회는 1980년도에 결성하여 오늘 33번째 행사를 가지는 아주 긍지 높은 모임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조상의 학덕과 유업을 경모하고 조상 대대로 남다른 세의와 정분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중을 자손답게 위로는 주원 보원의 정신을 다하고 아래는 성조 정신의 깊은 뜻을 계승하여 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업사회 민주화를 거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60년대 초만 해도 우리가 개인 소득이 67불이었습니다. 88 논비 때는 4,200불 정도, 현재는 22,000불 정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세계 5위고 무역 규모가 8위까지 성장하는 아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로벌 시대에 맞으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뒤로 갈 여유도 조차 없이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도 욱하는 참지 못하는 행동으로 아무 의식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삶을 마감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젊은 청년이 담배꽁초를 버린다 해서 노파가 좀 나무랐는데 바로 벽돌을 쥐고 노인의 그 뒤를 때려서 절명시키는 사례됐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비책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가정, 학교, 사회의 병리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항상 낮은 자세로 젊은이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참 모습의 선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혼탁하고 사회 변화무성한 세대에서 우리의 선대로부터 혈맥을 밟을 수 없으며 조상을 섬기고 추모하는 효와 나라를 사랑하는 충무 사상은 변함없는 보편하다한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 유종회는 명현거의의 후손으로 남다른 긍지와 사명감으로 유구한 세월을 통해 면면히 이어온 고매한 가풍과 인이 예지신의 덕목을 실천하는 가풍을 진기하게 지키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삶의 가치를 실천수범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원래 유종회 정기총회를 우리 부영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영회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풍산유시를 중심으로 한 상주
유교 문화에 대한 오늘 이번에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회원들에게 미흡한 점, 예의 범절에 어긋난 점이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와 관용을 바랍니다. 끝으로 유종의 이 무한 발전과 회원님의 건강과 기택의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먼저 어떤 상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송배경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송배경 상주시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종의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의 날이자 계절의 이 광인 5월입니다. 모든 것이 푸르름에 또 우리 지역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종의 33차 정기총회가 우리 300의 고향인 우리 상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신 유동춘 풍산유씨 구용회장님, 유종의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특별히 해주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종태 우리 국회의원님, 또 여기 회원입니다만은 또 유성수 우리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또 김철수 우리 문화원장님, 김정기 도남선 원장님 등 각 기관 단체장님과 또 유종의 7개 문중 회장님 및 회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상주와 영남 지방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 중심지였고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통 농경 문화와 유교 문화가 꽃피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영남학파의 심오한 학문적 사상과 철학이 바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영남학파를 이룬 7개 문중의 옛 명연 석학분들은 조선 유학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오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500년의 조선 역사를 지탱해온 민족 정신과 민중의 삶을 지켜온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학문과 정신을 이끌어가고 계신 유종의 회원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유종회와 영남 지방이 더욱더 발전 성장함으로써 옛 번영과 영화가 재현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영남인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이러한 우리의 열망은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상주를 찾아주신 유종의 회원 여러분 모두의 신낙동강 시대의 거점 도시로 발전되고 있는 우리 상주의 문화유적과 관광명소를 돌아보시면서 추억에 남는 시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상주 지역에 대한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유종의 33차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배경 시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송배경 상주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축사를 해주실 분입니다.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 상주의 김종태 국회의원께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십니다. 김종태 의원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원래 축사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 유익 장관이 오신다기 때문에 전 수행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축사하러 해서 올라왔을 뿐인데 정말로 유종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었는데 몰라 제 현장을 좀 방금 봤습니다.
영단의 7대 문중에서 친목을 참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33년 전에 헌장까지 만들어셔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다양적 그 생각은 청유에 그러니까 제가 의성기인가 34대 성입니다. 청유에 있어가지고 부끄럽지 않고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헌장에 나왔는 마찬가지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건전한 사회 계통을 확립한다는 것. 제가 국방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쟁은 분명히 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념의 갈등도 곧 없어집니다. 문제는 우리 후손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가정을 이끌고 조상을 어른을 숭배하는 이러한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33년 전에 이런 것을 예견하고 7대 문중에서 유정회를 구성해서 이곳 상주까지 오셔서 성대한 행사를 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 할 일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종태 의원님 축사에 감사드립니다. 풍산유시 가문의 경기도 이천시가 지역구인 유성우 현 19대 국회의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성우 의원님 잠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시고 또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서해 유성룡 선조의 13대 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유종회 7대 문중이 이렇게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 이 연락을 받고 제가 참으로 궁금도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문중들이 이렇게 결집을 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 그 뿌리 사상을 존중해가는 이 정신을 높이 참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많이 흔들린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화분의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7대 문중은 그 학덕도 많이 쌓고 또 오랜 동안 그 전통을 쌓아왔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번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의 우리 후손들도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종친회, 대종회 어떤 이런 모임의 성격을 볼 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어떤 편가르기 같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 조상을 사랑할 줄 모르면 남도 사랑할 줄 모른다. 애향적 애국이라는 말도 있고 자기의 이 시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국민 국가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일치되는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저는 이런 모임이 잘 되는 그 문중을 보면서 과연 이것은 아름다운 풍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대단하신 우리 명망가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도 우리 뿌리 중에 한 분이 우리 중시조 서해 선생께서 쓰신 그 징비록을 저는 틈이 날 때마다 옆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책을 읽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징비록이 아닌가. 근데 이 시대에 제가 지금 예람동의 국회의원의 이런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도움이 되는 얘기가 뭐가 없을까. 항상 제 거울처럼 생각을 하는데 거기 그 균형 잡힌 시각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대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 이 정치인은 열정도 있지만은 이 균형적인 시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대목이 임진왜란 때 정말 풍전투모와 같은 그 시기에 이분의 그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전시 정책이 너무도 지금도 우리가 평화 시대라고 하지만 항상 위기가 수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군사와 관련해서 속오군이라는 게 있었는데 양반도 여기 그 군사 편제에 한 사람씩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거.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정말 참 명나라가 계속 요청을 하는데 우리 곡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장미법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후에 대동법이 됐습니다만은 세금을 밭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세금을 물려서 양반들이 갖고 있는 밭이 그 토지가 많습니다. 거기다 세금을 물렸던 거. 또 하나는 이 천민 양반 반상의 그러한 그 서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천민도 공을 세우면은 그 천역을 면하게 해준다. 면천제. 이 세 가지는 그 당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인데 어떤 균형적인 시각에서 저는 뭐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 노예제 해방을 해서 훌륭하다고 하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도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반성의 교훈으로 삼는데 저는 그러한 우리 문중의 뿌리 사상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반성도 하고 더욱더 결속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으면서 우리 7대 문중 유종회가 더욱더 번성하고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축사를 해주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 순서입니다.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잠시 살펴보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수로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차기 유사회 승인의 순서입니다. 유용순 부용회 회장님께서 차기 유사회에 대한 승인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내년 2014년도 유종의 행사를 차기에는 청주의 의성김씨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앞으로. 청리 회장님 김영시 회장님이신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대충 이렇게 하시면 회원님 대연에 그 청리에서 하도록 승인하시겠습니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잠시 동안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회의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의사항 순서인데요. 유동춘 부용회 회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토의사항. 예, 토의사항인데 모두 좀 시장하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장관님 특강도 있는데 혹시 우리 유종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계십니까? 아 예. 그럼 토의사항 없는 걸 하고 다음 우리 장관님 특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회의의 진행을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특강 순서입니다. 풍류 가문에는 학문과 교수를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서해 선조께서 영의정, 그리고 옥천의 낙파께서 자의정에 오르셨고 또 해방 이후에도 꾸준하게 고관의 자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시절 유종화 족친이 외무부 장관, 참여부 정부에서는 유시민 족친이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익 족친께서 대통령실장에 이어 주중대사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 오르셨습니다. 작은 가문 풍산유 씨의 큰 업적을 여러분께 자랑하며 오늘 유익 전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배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 장관님을 소개합니다. 회장께서 시작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예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특강을 한다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존경하는 유종회 회장님과 강문중의 종손 여러분, 그리고 회장 여러분, 유종회 회원 여러분, 상주 지역의 어르신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영광되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사람이 객지에 나가서는 좀 못한 일이 있어도 넘어가기도 하고 또 남의 동네 가서는 적당히 좀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고향에 그것도 문중 어른들을 다 모시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선조의 공덕으로 오늘까지 큰 허물을 짓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유종회에서 나와서 무슨 얘기든 좀 하라고 하니 거절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에서 30년간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가서 5년 동안 국정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거절을 안 하는 일이 3가지 있었는데 제가 밥을 얻어먹는 대학에서 뭘 하라 그러면 아무리 굳은 일이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 있을 때는 호암교수회관이라고 서울대학에 있는 호텔입니다. 관장을 하라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양반집 후손인데 기껏해서 그 선생을 했더니 호텔 총지배인을 하라고 하면 이게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대학이 이 일이 어려우니 좀 맡아달라고 해서 맡은 적도 있습니다. 정부에 가서도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일을 맡는 과정에서 늘 제 생각에는 어렵고 힘든 자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좀 편한 자리 좀 보내주시지 이런데 자꾸 어려운데 가라고 하냐고. 그래서 편한 자리 갈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나 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과 부모가 원하는 일이면은 막 웬만하면은 따르고 맞들어 하기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전에 여러분들이 가보셨다고 들은
부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였지만 그때는 나룻배로 걸어서 다녔고 산길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상주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상주고등학교 아주 좋은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봉대 보리창고라고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 가고 하루 종일 집에 가고 늘 선생님이 부임하고 선생님이 떠나가는 아주 어려운 사립고등학교였습니다. 왜 거길 가게 됐는가 하니 집에 어른이 편찮으셨는데 늘 걱정이죠. 근데 이제 그때 상주고등학교 교장을 지내신 부천 종손 강사 유시환 선생께서 당시 교장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저를 불러서 바로 옆에 살았어요.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내가 항주서 교장을 하는데 네가 객지로 가면 체면이 되겠느냐. 그리고 집에 아버지도 편찮아주고 하니까 상주고등학교 가라. 두 말 않고 상주고등학교 그리고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어렸던 시절, 어린 시절을 참 어렵게 보냈지만 이후로 유학하고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고 한때는 세계 지리학회에 수장이 돼서 전 세계 지리학회에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굳이 말로 하자면은 성공했다 이렇게 한 말을 듣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다.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또 좋은 어른들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웠던 시대,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어려웠던 나라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가 하면은 이 유종회가 됐건 또 부용회가 됐건 다른 어떤 문중의 종친회가 됐건 간에 조상의 덕을 기리고 그리고 오늘날 그것을 이어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듣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조상을 숭배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그 덕을 기려서 본받아 사는 것 이걸 하자고 후손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 이야기라면 여기 계신 유창우 형님이나 종손들이나 다 잘 아십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아십니다. 제가 학교 선생을 좀 오래 했고 해서 거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거든 후손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후대에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의 훌륭한 점을 늘 얘기하고 칭송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상의 덕을 이어가도록 후대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어떤 것을 후대에 남겨주고 자식이 어떻게 기를 건가 하는 얘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시작하시더라도 참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간난을 뚫고 살아오게 했는가? 제 경우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이에게 꿈이 있어서 그 꿈이 아주 소박하게는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일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나라를 경영하고 역사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 공영의 길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꿈을 가졌기에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뚫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젊은이들 붙잡고 앉아서 뭐는 하면 안 된다. 너는 마땅히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싫어합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싫어합니다. 그러지 말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하는 일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선친께서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책을 많이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책이 많았거든요. 하여튼 무슨 책인지는 모르지만 있는 거는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차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기도 쉬우니까 직접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세계를 보여주고 그 세계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다른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젊은이들이 알게 해줘요. 그리고 코앞에 닥친 일에 급급하지 말고 당장 다가오는 즐거움과 고통에 희희낙낙하거나 징징거리게 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이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상의 덕을 기리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조상의 덕을 함께 일러준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저는 큰 학자는 아니었지만 농사 짓는 할배로부터 늘 서해 선생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할배도 그 할배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해서 나라에 보답해야 한다.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학위보국이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학문을 해서 나라에 보답해야 한다.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는 얘기가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한테 하는 얘기가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손에게 재산을 많이 넘겨주면 좋습니다. 여기 영남 학파의 7대 명가가 모였다고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 재산을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될 겁니다. 가난하게 넘겨주는 것보다 그래도 재산을 많이 넘겨주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어디 가서 그 고약하더라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게 낫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다. 정신이 들어있는 꿈을 심어줘요. 그걸 넘겨줘요. 정신이 바로 들어있는 꿈을 넘겨주면은 그 후대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모욕스럽더라도 그것을 참고 뚫어내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꿈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꿈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관 대작이 되고 재벌이 되고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하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꿈, 젊은이들이 개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꿈, 그런 꿈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양반집에서 현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반집이 우리 집에 어머니와 할머니와 며느리들이 늘 그럽니다. 양반 몸서리 난다. 양반 몸서리 나게 하지 마시고 양반이 자랑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려면은 자꾸 조상이 훌륭했으니 그러면 못 산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훌륭한 조상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후손에게 자꾸 심어줘요.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진 젊은이들을 격려해줘요. 빵을 굽겠다고 하건 도자기를 굽겠다고 하건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건 그 젊은이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지켜봐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 양반이 몸서리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양반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합니다. 양반하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근엄한 표정을 해가지고 말이 나오다가도 또 자꾸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길어지 않은 말씀을 드리고 개인에게 집안에 꿈이 있듯이 나라에도 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꿈이 있을까? 우리 고개를 넘어서고 수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선진국이 되고 대한민국 여권을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그런 나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만 해도 대한민국 여권을 내밀면 줄을 따로 세웠습니다.
코리아, 이스라엘, 리비아, 큐바, 타이완 적줄 따로 지금은 대한민국 여권이 국제 여권 암시장에서 제일 비싸답니다.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런 꿈이 이루어진 거냐? 꿈이 남아있어. 가장 중요한 통일한.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고 훨씬 작고 그리고 훨씬 힘없을 때도 1300년 이상을 단일 국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것이 지금 불과 60여 년. 그런데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6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아직 통일이 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장관할 때 통일 준비하자고 통일 항아리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장관 끝났지만 지금도 이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통일 항아리. 어려울 때 쌀이 모자라서 식구들 밥 지으려고 가지고 나갔던 쌀을 덜어서 절미를 했어요. 이걸 다 밥을 지어도 식구들이 배가 고플 판인데 그걸 한 줌 덜어놓고 밥을 짓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가지도 않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이런 세대가 됐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통일을 위해서 쓸 돈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통일이 잘 되겠느냐? 통일 미국이나 중국이 하고는 놔두겠느냐? 이런 얘기 자주 하고요. 그 얼빠진 얘기. 내가 얼빠진 얘기 조금 더 할까요? 일제 말기에 얼빠진 지식인들이 일본이 통일 안 시키죠. 독립 안 시켜줄 것 같다. 그러니 막 일본한테 협력하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젊은이들 보고 학병 나가라 그러고 천황한테 고개 숙이라 그러고 신사참배하라 그러고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한테 뭘 얻어먹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판단이 틀린 겁니다. 하는 거 보니까 일본이 이 대단한 나라인데 이거 말이야 독립 안 된다. 그러니 뭐 제가 열심히 해서 일본 사람 밑에서라도 고등문관도 하고 의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면장도 하는 게 낫다. 수리조합장도 하고 금융조합장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사주로 내몰지 말고 젊은이들한테 협조하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재능의 대부분을 가져갔다는 추는 이광수 선생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지금 통일이 잘 되겠느냐? 되지도 않은 통일을 가지고 자꾸 떠들고 다니고 뭐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후대에서 무엇이라고 불리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꿈은 통일. 앉아서 노래하고 가끔가다 한 번씩 얘기하면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 저는 통일 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통일된 한반도와 그 넘어서 만주와 시베리아로 나아가서 일하는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수도 나오고 뭔가 이게 일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여러분들께서 물어보고 질책하고 싶은 얘기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상주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쑥떡같이 말하거든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여러분이 제가 쑥떡같이 한 얘기를 찰떡같이 알아들었을 것으로 믿고 또 여러분이 이 여행에서 돌아가시면은 젊은이들 등을 다시 한번 도닥거려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꿈, 통일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꿈과 함께 어려움의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것이 조상을 숭배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젊은이들께 원대한 꿈, 나라를 짊어질 일꾼의 꿈을 심어주고 키워주는 일에 앞장서는 그리고 함께하는 양반이 되자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상주가 아닌 공주임을 느껴보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2013년 유종회 제33차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